안샘노트. 오늘의 주제는 왜 다들 아이폰일까입니다. 10대를 위한 워런 버핏 경제 수업 속 특별 코너 안샘노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에 열광합니다. 애플의 충성 고객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따로 있을 정도죠. 아이폰을 발명한 미국에서는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아이폰을 선택하는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이폰 이용자의 34%가 1996년 이후에 태어난 MZ세대라는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통계는 이 제품이 젊은 층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더욱이 10대의 경우 무려 80% 이상이 아이폰을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부터 29세에 이르는 스마트폰 이용자 중 65%가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고 32%만이 갤럭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최근에는 아이돌의 광고 효과까지 더해져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다는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폰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면 소비자 선택과 브랜드 가치, 마케팅 전략 같은 시장 경제의 개념들을 재미있게 탐구할 수 있답니다. 감성이 충만한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는 세상에 없지만 한때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죠. 그는 아이폰뿐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등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을 만든 회사인 애플의 창립자이며 개인용 컴퓨터 매킨토시와 스마트폰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1976년에 애플을 창립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그러다가 애플에 다시 합류하면서 1998년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답니다. 그가 2001년에 선보인 MP3 플레이어 아이팟은 음악을 듣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2007년 1월에는 아이폰이라는 이제껏 세상에 없던 제품을 선보였어요.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폰을 넘어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손안의 컴퓨터였죠. 전화, 문자 외에도 인터넷, 음악, 사진 그리고 동영상까지 다룰 수 있게 만든 이 기기는 사람들이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애플의 무엇에 그리 놀라고 또 열광했을까요? 바로 혁신적인 기능에 감성을 더했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휴대폰은 주로 기능 위주로 만들어졌지만 아이폰은 경험을 중시하는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잡스가 추구했던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제품들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기술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 관한 잡스의 철학은 오늘날 애플 제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그의 성공을 본받으려 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능 중심으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경쟁 제품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나무랄 것 없이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구현한 디자인은 2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애플 생태계의 락인 효과. 혜민이의 하루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에는 아이폰의 알람 소리로 눈을 뜨고 에어팟으로 좋아하는 K-팝 음악을 들으며 학교로 향합니다. 세계사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를 사용해 고대 유적지 사진을 찾아 발표 자료로 활용하고 오후에는 기타 연주를 즐겨요. 방과 후에는 아이폰의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혜민이와 혜민이 친구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애플 제품을 애용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애플이 고객을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로 락인시키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락인 효과란 한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제품으로 옮기기 힘든 현상을 말해요. 일명 자물쇠 효과 또는 잠금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그물 등으로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방식인 가두리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애플 제품들은 서로 잘 연동되어서 사용자를 애플의 생태계 안에 머물게 만들어요. 제품 생태계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수적인 제품과 서비스, 기술,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등이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생태계에는 앱스토어, 앱 개발자, 액세서리 제조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포함되죠. 즉, 한번 애플의 생태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락인 효과로 계속해서 애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신문사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이폰이 100대 팔릴 때마다 에어팟 35대와 아이패드 26대, 애플워치 17대가 함께 팔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생태계가 된 것이죠. 알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 이런 상호작용은 애플을 3조 달러라는 경이로운 가치의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3조 달러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약 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이는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서서 애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랍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애플 특유의 디자인과 락인 효과 등 강력한 브랜드 전략이 어우러져서 애플은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애플은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브랜드는 하나의 약속처럼 기업이 소비자에게 일관된 품질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나타내는데요. 단순히 로고나 제품의 이름, 그 이상이죠. 위기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때 성공 확률을 높여주거든요. 또한 브랜드 가치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기업이 성공을 이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기업의 장기적인 자산이기도 하죠. 앞으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찾아나갈 좋은 기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나요? 애플의 성공 이야기를 통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활동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게 됐을 거예요. 경제라는 게 꼭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랍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경제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코드를 찾아내는 것과도 같죠. 이 코드를 알아내면 왜 사람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나아가 제품의 진화에 기여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어떻게 경제의 바퀴를 함께 돌리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이 재미있는 탐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